네,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해 말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강원도청사 이전 문제가 이번 도정에서 전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신청사 건립부지선정위원회에서는 도청사 이전 부지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접근성과 확장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한중일 강원도 신청사 건립부지선정위원과 함께 도청사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된 최근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도 신청사 부지선정위원회 한중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원도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춘천시의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밝다는 그런 강점으로 위원이 선정이 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8월에 구성된 도청사 부지 선정위원회 어떤 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총 17분이 활동하고 네네. 있습니다. 강원도 직원분을 포함하여 강원도 의원 그리고 각계각층 특히 법조 그리고 건축 그리고 도시 건설 그다음에 건축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총 17명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현재 맡은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좀 맡으셨을까요? 저희들은 8월 말에 처음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후보지를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후보지가 결정되어서 올라왔을 때 저희들은 그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후보지에 대한 점수를 어떻게 매겨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8월 말에 첫 회의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 활동 기간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그 그간 어떤 작업을 좀 해오셨습니까? 그간에도 많은 시민분들은 저희들이 그 후보지를 선정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줄로 알고 계십니다. 네네. 후보지 선정은 도에서 여러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후보지를 결정해서 오면 저희들은 그 후보지에 대한 점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점수를 매겨서 최종적으로 높은 후보지를 선정할 건지 그를 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을 해놓고 그 네. 기준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다룰 것인가를 위원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걸 좀 논의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위원회에서 도청사 신척부지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확장성 이 부분을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좀 이제 결정이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5개 굵직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접근성, 그리고 입지성, 그다음에 개발의 용이성, 개발의 용적성, 그다음에 장래 확장성. 이 5가지를 기본으로 잡았고요. 네네. 이 5가지 안에서도 좀 세부적인 내용은 있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 5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강원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반영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 결과는 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 여론조사는 10월 중순경에 한 5일간으로 강원도민 2,231명, 18세 성인 남녀로 남녀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네. 그 결과 41%의 압도적으로 접근성을 높이 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게 도민들이 평가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용의 경제성, 그리고 도시 확장성, 그다음에 입지성, 그다음에 개발의 용이성 이런 순서대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이제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토론회도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제 토론자로 참석을 하셨는데 주목할 만한 의견들을 좀 받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론조사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지만 모든 분들이 도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앞으로 장래성도 많이 보자. 그리고 도청사를 짓는데 접근성도 많이 보자. 그리고 도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도청사가 되자라는 말씀들이 많았고 그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거는 강원특별자치 시대를 대비해서 랜드마크 그렇죠. 그리고 강원도가 상징적인 그런 도청사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거에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방금 랜드마크를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도청사에 뭐 행정적인 민원적인 업무가 없더라도 그곳에 좀 이제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네. 의견도 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도청사가 물론 행정이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만 이용할 수 있는 도민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도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조만간 이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도청사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이제 거론된 후보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어떤 후보지들이 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부지선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에서 검토했던 지역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 현청사를 포함해서 캠프 페이지 네네. 그리고 동면의 노들목 저수지 그리고 동내면의 다원지구 그다음에 우두동 이렇게 5개가 네네. 5곳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5곳에서 지난 도정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캠프 페이지도 이제 후보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이제 현장 실사에서는 이제 빠졌다고 들었거든요. 현장 실사가 그 도 캠프 페이지가 뭐 부족해서 빠진 건 아니고요. 캠프 페이지는 안 나가봐도 우리 심사위원들이 다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좀 많이 이제 파악이 예, 된 상태란 예. 말씀이시죠? 그리고 현청사도 안 가봐도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아마 5곳 중에서 3곳 정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청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의 이게 유치전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부지 선정이 중요한 상황인데 이 지역 간 갈등이라는 부작용 이 부분은 좀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 춘천시의 주민 유치전이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후에 그 지역 간의 갈등 부작용이 일어날 것도 예상하고 있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네네. 좀 보여지고요. 후보지 중에서도 가장 최고점을 받은 그 후보지를 왜 선정을 했는지 필요에 의하면 공개도 해줄 수도 있고 네네. 내용도 공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좀 더 나가서 후보지 중에서도 탈락한 지역들이 있죠. 그 지역들에 대해서는 우리 춘천시가 앞으로 도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제 특정 지역이 선정이 됐다고 했을 때 그 아깝게 2등으로 이제 떨어진 지역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2등 정도로 올라왔다는 거는 이 지역의 어떤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 입지가 충분히 괜찮다라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그 지역에 뭔가 다른 시설을 좀 유치한다거나 다른 도시 계획을 좀 세운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도정 임기 말에 도청사 신축에 대한 이슈가 처음 이제 불거졌었는데 이번 도정이 이전 결정을 이제 뒤엎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양쪽 모두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라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좀 혹시 없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도정에서 캠프 페이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춘천 시민들의 반발이 사실 많았습니다. 네네. 저도 그 당시 그 춘천시 의원으로서 반대 의견을 냈었는데요. 당시에 그 캠프 페이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춘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0년 동안 진행을 해서 캠프 페이지는 공원화를 그렇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네. 공원화로 도시계획 시설로 정리가 됐었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도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그 김진태 지금 그 지사께서 오셔서 원점으로 돌렸기 때문에 지금도 뭐 반대 의견도 있지만 찬성하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지가 좋냐 좋지 않냐 이 문제보다는 주민들의 의견, 지역민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좀 이제 화합을 모을 것이냐. 특정 부지가 선정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제 반발을 좀 누그러뜨리고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또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보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지금은 당장 어디를 선정하더라도 지역 간의 그 불만
그리고 후보지에서 탈락한 분들 지역에서는 불만이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다 극복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제대로 적절한 후보지를 선정해서 도청사를 도민들이 이용하고 또 접근하기 편리한 지역으로 선정해서 도청사가 현 청사보다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라면 네. 도민들도 나중에는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도청사이긴 하지만 춘천시 부지에 마련되는 만큼 이제 춘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비춰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춘천시에서도 도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네. 도에도 많은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강원도에서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춘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죠. 많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춘천의 도청사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는 아직도 불만의 목소리가 네,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강원도가 춘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모습은 타 지역에 보기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조금은 좀 네네. 소극적인 자세로 비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김지태 도지사께서 이제 부지 검토를 이제 원점으로 되돌렸을 때 이제 원주라든지 홍천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왜 우리는 이 후보지에 들어갈 수가 없느냐, 우리도 이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네. 이 부분들이 사실 검토가 된 적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항상 도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과거 10년 전부터도 늘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춘천으로 도청사가 신축되는 걸 전제하에 만약에 이 도청사를 타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는 도청사 하나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도청사와 관련된 도와 관련된 산하기관들, 뭐 경찰청, 검찰청, 법원 그리고 또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들까지 같이 옮겨야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 문제보다 그 문제가 더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봤을 때 춘천이 매우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도청사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잘 선정을 하고 그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의 갈등도 잘 풀어가고 또 도청사가 현 청사보다 멋있게 잘 지어졌을 때 도민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화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 청사가 워낙 이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청사 신축이 필요하긴 하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비용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비용 문제는 어떤 식으로 좀 원활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사실 도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데의 토지 매입 비용이나 건물을 짓는 데의 비용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 도정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떠나서 김진태 지금 지사께서 현명하게 잘 예산 확보해서 풀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강원도가 이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또 도의회에서 협조만 한다라고 하면 이 예산 문제는 해결이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재정 문제를 드러낸 레고랜드 사태에서도 발생을 했던 만큼 이제 사실 뭐 잘 풀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도청사 이전이 좀 시의적절하냐라는 여론의 목소리도 일정 부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레고랜드 문제로 인해서 강원도가 좀 부정적으로 좀 보여지는 모습이 좀 보이죠. 그런데 이 레고랜드 문제와 강원도 신축과 강원도청 신축과 관련된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같이 맥락으로 끌어가는 거는 너무 억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행정에서의 레고랜드 문제 그리고 도청 문제는 행정인 차원에서도 봤을 때 성격 차원이 완전히 다른 분야고 하나의 도정을 끌어가는 데 업무에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6월 이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본격 출범하는 만큼 이 부지 선정 문제뿐만 아니라 도청사의 방향성과 건물 내부까지도 좀 더 세심하게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위원님의 의견은 어떤 걸 좀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 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왕 춘천에 도청사가 새로 신축이 되는데 춘천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좀 됐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상징성 있는 건물을 져서 그 도청을 타지에서 한번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도청사의 외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내용면에서는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행정이 먼저 최우선이 돼야 되지만 시민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하면서 즉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청사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좀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우리 춘천 시내에는 시내 내에 전망대가 없습니다. 아, 네네. 이왕 그 도청을 짓는데 그 전망대도 좀 포함을 시킨다면 춘천의 관광 자원과도 연계시켜서 네네. 도청이 춘천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강원도가 또 춘천 시민이 자랑할 만한 그런 건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전망대는 사실 좀 생각보다 되게 생소한 의견이라 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실현이 될 수 있는지는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한 번 더 얘기하면 저 일본의 도쿄 청사 같은 데 가면 네네. 맨 위에 그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늘 그 도쿄를 방문하게 되면 그 청사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도쿄를 한번 내다보거든요. 거기서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아, 사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실현된 경우가 확실히 있으니까 우리도 충분히 뭐 가능성만 있다면은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는 있겠네요. 전망대 네. 자체가. 알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최종 부지가 결정이 될 예정인데 앞으로 위원회의 남은 일정 그리고 부지 선정 위원으로서의 계획과 당부 말씀도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후보지를 우리가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활동해 왔고요. 이제 남은 기간은 현장 실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후보지에 대한 배점을 그리고 점수를 어떻게 격차 없이 만들어서 정말 시민들과 도민들이 봤을 때 정말 납득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후보지를 선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후보지가 결정이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됐는지 이제 도민들한테 좀 공개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런 게 아직 뭐 선정위원회 뭐 규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명문화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발표까지는 아직 네네.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좀 이렇게 확실히 건의를 좀 해주시거나 명확하게 해주신다면은 도민분들도 확실히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객관성을 띠고 좀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가장 염두에 두고 그리고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하고 투명한 그 신청사를 선정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게 공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꼭 그런 부분이 이제 공개를 뭐 미리 결정을 해놓고 이제 활동을 하진 않으시더라도 어쨌거나 이제 쭉 활동을 연말까지 쭉 계속 진행을 해주셔야 되니까 중간중간 한번 이렇게 중간 발표라든지 어떤 기준을 좀 마련했다든지 이런 건 좀 자주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필요한 부분은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후보지를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점수를 어떻게 매길 거냐 아니면 후보지를 만들어 놓고 상태에서 후보지를 보면서 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후보지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는데 A는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또 B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후보지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점수를 어떻게 줄 거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후보지를 먼저 선정한 것이 아니라 후보지가 탁상에 올라오면 그 후보지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평가할 것이냐를 먼저 논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기준 자체는 뭐 충분히 지역민분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제 공정한 기준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접근성과 확장성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다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위원님께서 활동을 좀 진행을 하신 만큼 좀 확실한 부지가 딱 정해져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멋진 청사가 지어질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와 그 17명 분들의 그 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헬로이시 토크 오늘은 한중일 위원과 함께
그 신청사 부직 선정 관련된 이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